첫 번째 영역, 조직 체계를 파악하는 내용들입니다. 조직 이론들이 중심이 되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단순한 문제도 있지만 좀 복잡한 업무 분장까지, 이건 개별 기업별로 물어보는 경우들까지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일반적인 이론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각 부서 업무라든지 조직 유형도 필요한데 더음으로 여러분이 지원할 기업의 조직도도 한번 보세요. 그게 은근히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문으로 나온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의 조직도를 미리 파악해 본다. 이게 중요한데 팁 하나 드릴게요. 조직도를 클릭했을 때 세부 내용까지 나오는 데는 상세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클릭했을 때 이게 안 나와. 그러면 그렇게 상세하게 안 나옵니다. 일반적인 조직도나 업무 구분 정도로 충분해요. 자, 대표 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땡땡씨가 스마트 오피스 조성을 한답니다. 스마트 오피스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기존의 연공 서열 중심으로 돼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기계적 조직 아니에요. 스마트 오피스가 도입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수평좌석, 소통 늘리는 거, 그렇죠. 유기적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례 보고 상황에 맞게 역할이 변하는 유기적 조직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사람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공부했던 거니까 짧게,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바로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의 차이입니다. 일단 환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죠. 안정적인 환경,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 업무가 가능해요. 그래서 업무와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명확합니다. 공식적인 경로로 소통해요. 위에서 밑에 지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명 하복이 될 수밖에 없죠. 반면 유기적 조직은 어떻습니까? 권한 위임, 임파워먼트가 가능하죠. 왜냐고요? 급변하는 환경이니까 일일이 위에서 다 지시할 수는 없어요. 비공식적인 경로로 소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업무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건 이쪽이죠. 왜냐하면 그때그때 조정이 가능하니까 못 바꿔요. 상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이 특징은 뭐로 기억하라고 했죠? 피라미드로 기억하라고 했죠? 이 피라미드 안에 이 특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틀을 깬 게 유기적 조직, 탈관료제라고 했죠. 피라미드를 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기능별 조직 나오죠. 이 틀을 깨버리게 되면은 프로젝트, 매트릭스, 팀, 네트워크, 그리고 사업별 조직 등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중에 우리는 유기적 조직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사람 찾아보는 거예요. 자, 나연이부터 보도록 할게요. 공시가 측면에서 많은 규칙과 규제, 표준화된 절차, 그러면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뭡니까? 기계적 조직이죠. 수직적 계층에 따른 통제, 수직적 권력 구조, 공식적 명령 체제, 공식적인 경로로 소통을 하는, 그렇죠? 정연이가 얘기한 건 기계적 조직입니다. 산하 얘기 좀 볼까요? 상사 조정에 따라 개인의 업무가 달라지면 상사가 책임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서 지시한 대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계적 조직이죠. 지효 얘기 좀 봅시다. 의사소통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수평적 조직이어야 되죠. 그렇죠. 유기적 조직이죠. 다연입니다. 기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는 변화가 잘 되는 조직이어야 되죠. 그렇죠. 유기적 조직. 그래서 지효와 다연이가 유기적 조직에 대해서 맞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답은 5번 지효, 다연입니다. 자, 다음은 기업과 경영 환경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서 이제 기초 이론들이 좀 필요하죠. 사실 이게 뭐 기초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인 선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조직 이해 능력에서 다루는 경영 지식이나 경제 지식의 경우에는 사실 경영학 책이나 경제학 책보다는 상식 책을 보는 게 맞을 정도예요.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일부 기업에선 조금 더 깊게 경영 전략 수립과 관련해서 뭐 델파이 기법,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역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환율의 변동, 유가, 경제 정책 요건 경제 상식 수준에서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식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우리 보면 뭐 매경 테스트라든지 한경 테스트 있죠. 경제 경영 지식을 다루는 거. 그 수준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넘쳐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위를 줄이려고 만든 자료가 있죠. 바로 빈출 암기 노트예요. 빈출 암기 노트가 필수인 게 이것만 보면 여기서 다 나온다 이런 뜻은 아닌데 적어도 이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기업의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하려면 뭐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서 봐야지. 단편적인 뉴스 몇 개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 예제 보도록 합시다. 수압 분석 문제가 나와 있네요. 수압 분석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은근히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기업의 경영 환경을 분석하는데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나눕니다. 내부 환경 중에는 강점, 스트렝스니까 S, 그리고 약점이 있겠죠. weakness니까 W. 외부 환경의 경우에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 opportunity, 그리고 위협, threat. 그러니까 SWOT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끝내면 SWOT 분석이고 이걸 이용한 SWOT 전략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표에 있는 내용 짧게 볼게요. 강점과 기회를 이용하는 전략이 있죠. 이게 SO 전략이에요. 자, 약점을 이용할 수는 없죠. 약점은 극복을 해야 될 문제죠. 어떻게? 기회를 이용해서 약점을 극복하는 게 WO 전략이에요. 그래서 SWOT 전략은요. 얘들이 따로따로가 아니야. 따로따로를 꼬면은 뭐하러 묶어놔요. 묶는다는 얘기는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강점을 이용해서 약점을 회피하는 거죠. 아니, 위협을 회피하는 거죠. 위협은 극복하기가 어려운 게 환경이잖아. 외부 환경. 자, 약점은 최소화하거나 없애고 위협은 회피하는 이게 WT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그 연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일단 SWOT 분석이나 SWOT 전략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거 읽어볼 시간은 줄었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앞에 있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뒤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뒤에 있는 SWOT 전략을 앞에 거랑 연결해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더 빠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해보니까 전 둘 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 따라서 요거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해석하는 경우가 빠른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전략을 앞에 거랑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왜냐면 여기 우리 교재도 문제가 수학 분석 문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풀어보고 난 이게 더 빠른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 방법을 그대로 고집하시는 게 맞아요. 이 문제는 뒤에서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내용을 대충 보고 바로 들어가야죠. 자, 1번 해석해 볼게요.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취향을 반영한 안티에이징 신제품을 빠르게 출시하여 국내 안티에이징 시장을 선점하는 것 중에 신제품을 빠르게 출시하는 거는 강점이죠. 내부의 문제니까. 안티에이징 시장 급부상은 기회죠. 그래서 강점과 기회가 묶여있는 SO 전략 맞죠?
자, 2번입니다. 남성 전용 버디케어 제품군 확대하고 아시아에서 인기 있는 국내 아이돌 그룹을 내세워 홍보하는 거. 바디케어가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거. 이거 약점이죠. 그죠? 내부 문제니까. 한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는 거는 이건 기회죠. 그죠? 그래서 기회를 이용해서 약점을 극복하는 WO 전략. 이것도 맞네. 3번입니다. 이전에 사용한 적 없는 한방 제품 활용하여 화학 성분을 최소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거. 혁신적인 제품 개발 능력은 강점이고 화학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하고 있는 거. 이거는 위협이죠. 강점을 이용해서 위협을 극복하는 ST 전략 되겠네요. 4번입니다. 중국의 저가 제품과 차별화되는 고급화 전략으로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 자, 높은 수준의 제품력도 강점, 고급 브랜드 이미지도 강점, 내부니까. 그런데 중국 기업의 성장,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시장 공략, 이거는 위협이니까 ST 전략.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누차 강조하지만 어떤 순서대로 보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이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방법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